고맙습니다. 이걸 딱 보면요, 사막을 병진한다고 하는 것은, 동과 정을 일종으로 아우르는 거예요. 맞죠? 사막을 병진해라.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정말로 이 수도인들에게 금기하신 그 꾸중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사막 편수예요. 사막을 편수하는 것. 편수한다 이 말은요, 수양이면 수양에만 전념하고, 연구만 연구에만 전념하고, 치사는 치사에만 전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뭔가 하면 사막이 편수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요 딱 아울러야 되는 거예요. 일종으로 아울러라. 이제 동정인데, 사막을 수행을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3대력을 얻는다 그러죠. 3대력을 얻는다. 3대력이. 그래서 수양력이 이제 하나고, 두 번째는 연구력, 세 번째는 시사력. 이게 3대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 3대력을 제가 이제 쭉 이제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동정을 제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수양을 하면은 3대력을 얻는다고만 했지, 수양을 하면은 수양력을 얻는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은 연구력을 얻는다. 치사력을 하면 치사력을 얻는다. 그랬죠? 그랬지만도 수양력이 어떤 힘이다. 또 연구력이 어떤 힘이다. 치사력이 어떤 힘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서 그것을 설명을 안 했어요. 다 안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했죠. 자,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오늘 제가 다시 또 한번 이걸 얘기를 할게요. 이제 동정을 얘기를 하면서, 수양력은 뭔가 하면 첫째, 소멸력입니다. 이 소멸, 이게 소멸력.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양력의 두 번째는요, 집중력이. 자, 소멸은 뭡니까? 소멸시키는 힘이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수양에서 소멸시키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예, 잡념들을 소멸, 거두어들이는 힘. 이제 이해가죠? 거두어들이는 힘이에요. 우리가 부윤원상 아까 얘기했죠? 부윤원상. 그리고 연 따라서 나는 생각들이라 그랬죠? 연생. 그러니까 아까 뭐 하다 그랬어요? 하여간 막축유연하다 그거 설명하다 제가 설명했죠? 그 연 따라서 나는 것이에요. 그 나는 것을 거두들이는 힘. 딱 소멸시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생각을 소멸시키는 힘이죠. 이것이 이제 수양력의 첫째인데, 이것만이 수양력이 아니에요. 또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은 뭔가 하면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정신을 집중시키는 힘. 자, 대종경에 나오죠. 어느 선지님이 약 때리고 바느질 하다가 약을 태웠다. 그랬죠? 그게 바느질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약을 태워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집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양력을 일을 하면서, 치사를 하면서 집중력, 수양력을 키우는 방법이 집중력이다. 멋지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집중력 이제 그러는데, 이거 이제 내가 더 그다음에 연구력은 뭔가 하면요, 첫째, 연구력의 첫째는요, 뭐라 그랬습니까? 연구력. 예, 추상력, 상상력. 자, 추상력. 두 번째는 상상력.
추상력은 뭔가 하면요. 요 추자는 뭔가 하면요. 빼낼 추랍니다. 빼낸다. 이 말이에요. 이 상자는 코끼리 상 그러잖아요. 코끼리 상. 코끼리를 빼낸다. 코끼리를 빼낸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뭡니까? 자, 이거지. 자, 코끼리가요. 우리가요. 이게 형상 그러죠. 형상 그러죠. 형상. 형은 뭔가 하면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형태. 모든 바깥으로 나타나는 형태. 그거를 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형 속에는 무엇이 갈마 있는가 하면은 상이 갈마 있어요. 상은 뭔가 하면요. 코끼리요. 코끼리가 뭔가 하면요. 그 형의 내면에 갈마 있는 질서, 내면에 갈마 있는 진리, 당처, 질서, 그걸 뭔가 하면 상이라 그래요. 상을요. 그래서 그러면 자, 추상력이거든요. 그러면 내면의 질서입니까?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내면의 질서를 대소용무이체요. 모든 물건들은요, 형들은요, 그 안에 대소용무의 이치를 갈마 있다. 이해가죠? 대소용무의 이치를 다 갈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대소용무의 이치를 빼내는 거예요. 빼낼 추자거든요. 코끼리를 빼내, 질서를 빼내, 대소용무의 이치를 빼낸다 이 말이죠. 이걸 추상력 제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력이에요. 상상, 이게 생각상자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상상의 나래를 펴다. 멋지죠? 한 번씩 펴니까? 우리가요, 상상의 나래를 펴다. 앞으로 우리가요, 올 멋진 세상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말이죠. 어제 일로 말이죠. 우리가 앞으로 멋진 세상 상상할 수 있죠? 상상. 그래서 이 상상은 뭔가 하면요. 상을 대소유무 이치. 이게 상이라 그랬죠. 형은 상이 갈마 있다 그랬죠. 이 상이 말이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 가지고 대소유무의 이치가 현실 속에서 뭐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은 뭐로 나타나야겠습니까? 현실 속에서 12이해로 나타나야죠. 맞죠? 12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가지고 상상을 해가지고 을 통해서 12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현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뭔가 하면 상상력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구력의 두 번째는 상상력이에요. 자, 상상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사력. 치사력의 첫째는요, 결단력. 결단력은 뭡니까? 딱 끊는 힘이죠. 자, 치사력 있는 사람은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 내가 그 얘기했죠. 안 되는 줄 알면 딱 끊어버려. 그런 힘이 딱 갖춰진 것을 우리는 뭔가 하면 치사력 그런다. 그 치사력을 뭐라 그러냐? 결단력이다 이 말이에요. 결단력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딱 끊어버려야 돼. 근데 중생들은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실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 안 되죠? 이걸 우리는 뭔가 하면 결단력, 치사력에서 결단력 다 끊어냅니다. 안 되는. 그게요, 이게 참 어려운데요.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경험해 봤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있죠. 그게 뭔가 하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형성해 온 사유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그 사유의 세계예요. 그것이 뭐로 표현되는가 하면 현재의 상황에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가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형성된 사유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요, 인간 내면의 그 잠재식 속에 깊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끊어낼 줄 알아요. 그럴 때 치사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치사력의 두 번째는요, 이거 뭐 중도력. 자, 이게 최고의 이제 중도. 중의 도를 행하는 힘이에요. 중도를 행하는 힘이에요. 자,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이 중도거든요. 이 중을 맞추기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이 다 왜 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긴가 하면 모든 것이요.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죠.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다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과불급에서 생깁니다. 맞죠? 과불급에서 생기는 거예요. 과는 너무 과한 거예요. 불급은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맞죠? 그게 과불급에서 뭔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과불급을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만드는 힘이 뭔가 하면요, 중도를 실천하는 거다. 이 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요, 물건을 하나 잡는데도, 물건 하나 잡는데도요, 중을 잡아줘야 합니다. 중을 잡아주면은 가장 편안하게 잡혀요. 자, 이게 지금 중이 되고 이렇게 잡는 것이 중이죠. 그래, 이거를 제가 이렇게 잡아갖고 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불안하죠? 중을 안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거 컵 하나 잡는 것도요, 컵을 잡는데 이걸 이렇게 잡는 것이 중이죠? 이걸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는다든지 불안하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중의 모든 것이요, 순간순간 중이라니까요. 그 중을 실천하는 힘이 이게 뭔가 하면 작업치사에서 나오는 중도력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요, 내가 왜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가 하면 이거를요,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거를 우리가 다 동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소멸력은 이게 이제 소멸력, 이게 이제 뭔 힘인가 하면요, 소멸력은 정력이죠. 정력이죠. 정하는 힘이죠. 그 다음에 집중력. 집중력은 뭔가 하면요, 집중력은 동할 때에 집중하라 그랬죠. 그게 이게 동력이에요. 근데 이게는 소멸력은요, 이제 수양력 중에서 소멸력, 첫째 소멸력은 정력인데, 이건 뭐 정중정이에요. 정 가운데 또 정이에요. 맞죠? 소멸력은, 아니, 수양력 전체가 정이죠. 이게 정 아닙니까? 치사는 동이죠. 이게 동 아닙니까? 그러면 수양은 전체가 정이에요. 근데 정인데 그 정 중에서도 소멸력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 가운데 정이에요. 정중정. 아시겠어요? 정중정. 정 가운데 또 정이에요. 소멸력은요. 근데 집중력은 뭔가 하면요, 이게 동력이라 그랬죠. 집중력은 수양력 가운데 동이지 그랬죠. 정중동. 정하는 가운데 동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말입니다요. 정말로 치밀하죠. 이 천재는 정이지만도 또 그 정 중에서도 또 동정이 또 갈린다 이 말이죠. 소멸력과 집중력으로. 제가요, 이 3대력 멋지게 분석했죠. 3대력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양력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소멸력과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멸력은 정중정력이에요. 정하는 가운데 정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집중력은 뭔가 하면 정하는 가운데 동하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결단력은 뭔가 하면요. 이게 동이죠. 전체가. 동인데 동중정이에요. 동중정이에요. 그러면 중도력은 뭔가 하면 이게 전체는 동이죠. 치사가 다 동이죠. 동중동. 참 멋지죠?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 동정이려 했습니다. 동정이려 했는데요. 이 동정이려가 말입니다. 이 지금 진리를 깨닫으신 대종사님께서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3대역 속에서도 동과 정이 이렇게 치밀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어디 하나에 집착돼 버리면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건데, 자, 이 전체는 이제 정이라 그랬죠. 이 전체는 동이라 그랬죠. 동인데, 그러면은 이건 뭐냐? 연구는 뭐겠습니까? 추상력, 상상력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거두들이는 힘이죠. 이거는 내는 힘이죠. 이거는 거두들이는 힘이죠. 수양력은. 이거는 마음을 낼 때 나타나는 힘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거두들이는 마음 봐야지 거두들이지. 그 마음을 모르면은 어찌 거두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즘 마음 공부 시키는 사람들은 이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경계다. 경계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경계다. 그거 하십니까? 안 하시는가 봐요. 이제. 경계다. 이 말은 말이죠. 자기가 마음이 나오잖아요. 경계를 통해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연구. 그게 사리 연구다 이 말이죠. 그게 견성 아닙니까? 견성. 이게 추상력과 상상력은 뭔가 하면 견성이에요. 견성은 뭡니까? 성품을 본다 이 말이죠. 성품을 보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것은 성품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마음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은 절대로 드릴 수도 없고 낼 수도 없어요. 맞죠? 봐야지만이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봐야지만이 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말이죠. 그 보는 것을 중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오행 얘기할 때 토가 가운데 있다 그랬죠? 이 연구가 그런 거예요. 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가운데서 말이죠. 수화, 금목, 음과 양을 조절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과 동을 가운데서 조절해 주는 것이 연구다 이 말이죠. 연구력이다.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그 동정이려에서 제가 이제 3학으로 이제 이 동정이려의 관계를 싹 다 이제 정리를 지금 했습니다. 이제 동정이려 확실하게 아시겠죠? 우리가 이 3학 병진을 통해 가지고 동정이려의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리법에서 제시해 주신 하나의 그 이제 큰 그 테두리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것이요 쉽게 됩니까? 동정이려가 쉽게 됩니까? 자, 그게 쉽게 안 되죠? 자, 쉽게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단련시키는 이제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해 주셨다 이 말이죠. 이제 일종을 만드는 방법.
동과 정을 일종으로 만드는 그 방법을 대종사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아까 제가 사막 다 얘기했죠? 사막이 이제 그렇게 이제 3대력을 그렇게 이제 동정으로 다 해가지고 치밀하게 동과 정이 다 이제 이게 이제 일종으로 다 통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제 말씀인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련시키는 방법. 그래서 일종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제 그런 사막을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이 뭔가 하면요. 훈련법이에요. 자, 우리 훈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훈련에는 몇 가지 뭔 훈련이 있습니까? 예, 이제 그건 다 아시네요. 예, 정기훈련, 상시훈련, 정기훈련, 상시훈련이에요. 자, 정기훈련에는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정기훈련은 어떤가 하면 정시훈련. 상시훈련은 뭡니까 그러면? 예, 동시훈련이죠. 자, 동시훈련이에요. 이게 정시훈련, 이게 동시훈련이에요. 이게 왜 이제 정시가 되는가 하면요. 정기훈련은요, 딱 결제를 하면은 이제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요, 딱 결제를 하면은요, 시간, 장소, 이게 딱 한정됩니다. 맞죠? 이게 딱 한정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 딱 한정. 그래서 이제 정기훈련을 결제를 하면 이게 이제 선임들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거를요 안거 그러죠? 안거 딱 결제하면 동화 3개월씩 안거했죠? 과거에요. 하는데 제가 다 말씀드렸죠? 안거. 이거 안거. 그러면 시간과 장소가 딱 결정되잖아요. 딱 결정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안거하고 이것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과 장소 속에서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이 정기훈련은요, 정시훈련이에요. 정시훈련. 그러나 상시훈련은 동시훈련이에요. 자, 왜 동시인가? 상시훈련은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첫째, 수의사항 6조. 또, 교당내양시 주의사항 6조. 이게 있죠. 이거를 실천하는 것은요, 이제 이것이 이제 동시훈련이거든요. 자, 동시인데. 그러면 이게 왜 동시인가 하면요,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가 안 정해져요. 상시훈련은요. 이게 딱 그래서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시간 또 사람이 생활하며 움직이는 모든 공간, 장소 그 공간이 다 뭔가 하면 훈련의 공간이죠. 요새 제가 편해요. 어째 편한가 하면요,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이거 강의 시간에 이거 강의하고 밥 먹으러 오면 밥 먹고 산책하러 갈 때 딱 산책하고 저 와서 108배 때 딱 이것만 하니까 세상에 안 나가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도 있네요. 이렇게 편안한 세상도 있어요. 그렇게 제가 공간이 아주 그냥 딱 한정돼 버렸어요. 이게 딱 이것이 한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의 정기화 이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다니까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동시훈련입니다. 동시훈련. 이게 이제 저런데 이 중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 같이 병행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동정 이래가 되죠. 이 두 가지가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딱
그 지금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은 그래서 이런 실천을 통해서 정기 훈련을 통해서 정시에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먹고 작용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시 훈련을 통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상시의 동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것이 상시 훈련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동정이려를 그냥 동정이려 그냥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통해서 동가정 사이에 무시로 훈련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다. 멋지죠? 이런 지금 훈련법을 이제 해 주셨는데, 정기훈련에는 11과목이 있죠? 11과목, 정기훈련 11과목. 자, 이것도 지금 아주 동정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 수양 과목으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연불, 자선. 자, 연불은 뭡니까?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연불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만념을 1년 만드는 공부예요. 천년만념을 1년 만드는 공부. 그것이 연불이에요. 근데 자선은 뭡니까? 일념이라는 주착도. 연불을 통해 갖고 천년만년으로 흩어지는 마음이죠. 그 흩어지는 마음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일념으로 만든 거예요. 만드는 것이 연불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11과목에서 연불은요, 수양의 표, 그 공부. 그리고 초입자가 하는 공부. 초입자가 하는 공부. 그걸 연불을 해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왜 나무아미타불을 했겠습니까? 나무는 뭡니까? 기. 아미타불에 기한다.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인가 하면요, 서방정토 극락을 책임진 부처님이죠. 그 부처님에게 우리가 기한다. 또 좋죠. 그러니까 그런 저런 뜻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무아미타불 이게 뭔가 하면 일념이죠. 그래서 흩어지는 마음을 일념으로 우선 집중해야 된다. 집중하는 거. 이것이 뭔가 하면 연불이에요. 그래서 초입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좌선은 뭔가 하면요, 그렇게만 해서 되겠습니까? 일념이라고 하는 생각도 놓아버려야 돼요. 맞죠? 일념이라는 생각도 놓아버리면 이걸 좌선. 자선. 그래서 이건 네 속공부예요. 속공부. 자, 연불은 뭔가 하면요, 동할 때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그리고 어디 가서 지금 저 산에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디 갖고 이거 보세요. 이거 아이고, 제가 이거 걸렸잖아요. 걸리면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그러죠? 경계를 당해 가지고 이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이 나오죠. 통하는 세계 속에서도 할 수 있죠. 근데 좌선은 어쩝니까? 정이 때만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것도 이제 정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이 주체입니다. 좌선은요. 정이 주체인데 또 선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좌선, 행선, 와선, 입선 다 있죠. 이또 동정으로 또 나누죠. 보세요. 이게 전부 말입니다요. 동정으로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 가지고 아까 제가 3대력 얘기했죠. 그런 3대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훈련법에서 제시해주고 있다. 이거 알았습니까? 진작 알았는데 내가 또 괜히 하는가 봐요. 자, 이런 것이거든요. 우리가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연불자선만, 그 다음 사리연구 제목에 뭐가 있습니까? 경전, 강연, 해화, 어두, 성리, 정기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과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리연구 과목에서는요, 정기훈련 사례. 경제는 뭐 하는 공부인가 하면요, 경전을 읽고 쓰는 공부예요. 쓰는 공부. 자, 읽고 써요. 자, 지금 사경하시죠? 인터넷 사경하십니까? 자, 경전을 많이 읽고 써야 돼요. 자, 이걸 왜 이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이것도 사리연구의 초입에서는 경전 공부에서 시작이 됩니다. 경전 공부를 잘 해야지만이 사리연구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걸 읽는데 말이죠, 그 소설 읽을 거 많죠. 아니, 세상에 막 지금 넘쳐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카톡 막 지금 다 하죠. 아이고, 요새요 또 우리 혈족들이요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그래갖고 나를 또 거기다가 집어넣어놨어.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것들이 하면 찡찡찡찡 계속 울려요. 그러니까 다 그것도 이제 다 보고요. 내가 또 답해줄 거 있으면 답해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귀찮더라고요. 자, 이제 그것도 그런데, 근데 이제 귀찮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시험은. 이제 또 혈연대로 제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관리를 지금 이제 해야 되는데. 이광수 선생이 썼는 사랑이라는 소설이죠? 그거 보셨습니까? 아, 다 보셨구나.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봤어요. 아, 그걸 봤는데 지금도 그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나요. 다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여튼 마지막 구절에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끝나더라고. 그 사랑의 저 소설이요. 근데 그런 소설 많이 읽어봤자 해두가 단련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해두 단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경전이에요. 경전을 많이 읽고 쓰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해두를 단련시켜 나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읽고 써서 단련하는 해두, 그것을 경전에서 실천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강연, 해화, 이 두 가지는요, 강연은 뭔가 하면요, 강연 해보셨습니까? 해화는 뭔가 하면 자유 속에서 해두 단련이에요. 자유로운 속에서 지가 안 거 얘기해요. 지가 느낀 거 일상생활 속에서. 근데 강연은 제목이 정해지잖아요. 하다 저도 학교 다니 처음 들어가지고 3학년에 제가 편입을 했거든요. 저한테 강연 제목이 돌아왔어요. 제목이 돌아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강연 제목이 저한테 돌아온 제목이 뭔가 하면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이게 저한테 해당됩니까? 한 아내도 없는데 뭐 너무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아라. 근데 그걸 제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두 아내를 왜 안 거느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연말 해갖고 발표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강연을 하는가 아시겠죠? 이것만 하면은 지가 아는 거 살살살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가 아는 것만 얘기하면 해오만 하면은 해두가 거만해진다. 거만해진다. 거만한 게 뭡니까? 짓불도 모르는 것이 대가 굉장히 아는 것처럼 이 견성 다 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근데 해와는 말이죠. 강연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뭔가 하면 강연은요 제목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모르는 것도 갖다가 제목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내가 두안에 그러지 말며 이런 것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연마하고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구속 속에서 해도 단련이에요. 구속 속에서 해도 단련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 속에서 해도를 단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강연은 구속 속에서 해도를 단련. 그래서 이 강연은 뭔가 하면요, 격을 갖춘 발표예요. 격을 갖춘다. 대종사님 당대 때 참 우리 여성계 어른들 욕 보셨습니다. 이 여성들이 나가고 남자들 앞에서 그 당시에요, 강연을 한다고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강연을 시킬 때 대종사님 당대 때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요, 발을 이렇게 쳤어요. 대중들은 이제 그 하는 사람만 보이겠죠. 근데 대중들은 하는 사람이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감추어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그렇게 이제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얼굴만 이렇게 내놓고 강연을 하라고 또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만 내놓고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차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대중 속에서 이렇게 갖고 여성계의 지도자를 만드셨어요. 대단하죠? 여성계의 지도자를 이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오픈시켜 놓으니까 어떤 분은 나갔고요, 저굴이 있잖아요, 고름을 맙니다.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서 막 강연을 하면서 이거를 자기도 모르게 막 만지다가, 고름을 만지다가 이게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우세가 났죠.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이게 강연해와 대단하죠. 이것도 딱 두 가지가 같이 깁니다. 근데 읽고 쓰는 해두만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요 두 가지는 언어로 표현하는 해두, 저는 이거 잘하죠? 예를 들어야지 지금 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는 해도 제가 잘 되죠? 그런 게 말이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표현해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야지 그것이 가치 있는 해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하는 해두입니다. 그 다음에 어두성리. 이것도 두 개도 이제 서로 이제 짝이 되고, 그다음 어두성리가 또 짝이 되는 거예요. 어두는 뭔가 하면요, 어두는 뭡니까? 예. 이먹고 이먹고 사리간에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어두는 사리간에 모르는 대목을 사리나 12의 가운데, 대소요무 이치나 12의 일 가운데 모르는 것을 찾고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 모르는 것을 찾고 대소요무 이치와 12의 일 가운데. 그러니까 어두는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12의 일 가운데. 그러니까 12회가 생기잖아요. 자, 12회가 딱 생기면은 저거 왜 저게 시냐? 저게 왜 비냐? 이게 왜 이냐? 해냐? 이런 것까지도 의심해가지고 해결하는 것. 그것이 어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두는요, 범위가 훨씬 넓어요. 확 넓어요. 이제 철치백 공안도 있고, 뭐 그냥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된다. 그게 이제 그걸 어두 그런다 말이죠. 의심머리예요. 그냥 의심머리. 근데 성리는 뭔가 하면요. 이 본체 자리를 연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체 자리를. 그래서 어두 공부는 뭔가 하면 우리가 어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어두 공부는요. 이파리나 가지에서 뿌리로 들어가는 공부예요. 그러죠? 이파리나 가지에서 뿌리로 들어가는 공부예요. 근데 성리는 본체 자리를 연구해 가지고 이 뿌리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가지나 잎으로 나가는 거예요. 와, 이게 참 대단하죠? 태종사님이 이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말이죠. 두 가지를 딱 병진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두 성리. 이 두 가지가 딱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원만한 해두를 하게 돼요. 본체 자리에서 놀면은요. 현실에 무식해집니다. 현실에 밝은 사람은요. 본체에 어두울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딱 겸해져 버려가지고 제대로 된 해두를 달리나도록 만드는 것이 어두와 성리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어두 성리는 이건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뭔가 이제 이것이 어두 성리인데 이것은요 생각으로 궁 걸리는 해두예요. 생각으로 궁 걸리는 해두. 궁 걸려 가지고 해두를 얻는 거예요. 지혜의 머리를 얻는다. 해두는 지혜의 머리죠. 지혜의 머리를 얻는 거다 이 말이죠. 아 이거 시간이 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길기요. 이것은 이제 생각으로 궁 걸리는 정길기는 이게 뭔가 하면요. 보세요. 정길기는 뭐 심신작용 혈액권 감각 감상을 쓰는 것이죠. 자, 자기가 이제 심장 혈액권이 생겼으면요. 이걸 이제 요약하면요. 이게 정길기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것은요. 글로 쓰는 해두예요. 글로 쓰는 해두. 글로 쓰는 해두예요. 자기가 알았잖아요. 알면은 아는 것을 이 문자로 표현해야 돼요. 알아도 문자로 표현하는 못하는 사람 많죠?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것을 이 6가지를 병진한다고 하는 것은 이 6가지의 병진은 원만한 사리 연구의 방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맞죠? 원만한 사리 연구의 방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읽고 쓰는 해두, 언어로 표현하는 해두, 생각으로 궁 걸리는 해두, 글로 쓰는 해두, 이 네 가지가 다 겸재된 것이 그게 뭔가 하면 원만한 해두다. 쌍절이죠? 쌍절이. 자, 이제 주의 조항도 있는데. 자,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 대종사님의 모든 법은 다 뭔가 하면 영지일종이에요. 일종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사막에서 좀 일종 얘기했잖아요. 사막에서 좀 결과에서 얘기했잖아요. 일종. 그러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기까지는 이런 훈련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동과 정을 아울러서 훈련하는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사막 3대력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일종, 어찌 일종을 알아요? 우리는 일종을 알아야 돼요. 하나. 그래서 앞으로요, 지금 이 성찬대사 신신명에서요, 계속 이 일종에 대해서 계속 삼조 성찬대사께서 지금 뒤에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일종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그 실현해 나가고 있는가,
그런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일종에 대한 것을 공부합시다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지향하시는 우리 교법의 신수는 일종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정진해 나가는 것이 그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우리 교리의 이념과 방향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면서 오늘 강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